초기 충격. 제가 40년간 피땀으로 일궈낸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준 지 6개월 만에 들은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 사업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사장이니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 인생의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아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를 물려줬다고 해서 진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40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두는지, 그리고 간섭하지 마라 는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아들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할 겁니다. 74세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이 키운 회사를 간섭하지 말라는 아들에게서 다시 되찾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들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 통쾌한 결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평생을 바친 회사를 아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는지부터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태현입니다. 올해 74세로 1975년 25세의 나이에 작은 전자부품 가게로 시작해서 태현전자를 연매출 300억 원대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사람입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 순이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지훈이는 현재 32세입니다. 2년 전 지훈이를 회사로 데려왔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MBA까지 마친 아들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아버지, 요즘 젊은 직원들은 예전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더 현대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지훈아,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야. 치열하게 경쟁해야 살아남는 거라고. 6개월 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지분 51%를 지훈이에게 넘겨주고 경영권을 이양한 것이죠. 지훈아, 이제 회사를 네게 물려주겠다. 대신 급격한 변화는 하지 마라. 네, 물론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만들더니 두 번째 달부터는 제 의견도 구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25년간 함께 일해온 김 부장이 그만뒀어요. 왜 그만두는 거야? 사장님께서 저희 방식이 구식이라고 하시네요. 네 번째 달에는 20년간 거래해온 대성그룹과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부장님, 왜 계약 갱신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장님하고는 일하기가 힘들어요. 여섯 번째 달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공장에 갔는데 지훈이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회장님께서 자꾸 현장에 오셔서 직원들이 좀 불편해해요. 알겠어요. 제가 아버지와 얘기해 볼게요. 이제 간섭 안 하시라고. 그날 저녁 지훈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사업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사장이니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보유한 것들을 확인해 봤어요. 지분은 49%였지만 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 20개가 모두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40년간 제가 직접 개발한 기술들이었죠. 또한 주요 거래처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저에게 있었고 회사의 주요 은행 대출 보증인도 저였습니다. 총 50억 원의 대출에 대해 제가 개인 보증을 서 있는 상태였어요. 이 주 후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회장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되죠? 연간 15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보증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음날 저는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야. 갑자기 왜요? 지훈아, 네가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모든 걸 정식으로 처리해야지. 지훈이가 계약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간 15억 원? 이게 뭐예요? 회사에서 내 특허를 사용하는 라이선스 비용이야. 지금까지 공짜로 썼잖아요. 그때는 내가 회사 경영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리고 은행 보증 철회 통지서도 내밀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대체 보증인을 구하든지 담보를 제공해야 해.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사장이니까. 뭐 10억 원 보증을 갑자기 철회하시면. 지훈아, 네가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이제 외부인이니까 개인적인 손실을 감수할 이유가 없지. 지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나는 사업하는 거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네가 선택해라. 특허 사용료 연간 15억 원을 지불하고 은행 보증도 네가 알아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시 대화하든지. 대화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경영에 참여하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 말을 들어라. 40년 경험이 헛된 게 아니야. 일주일, 그 안에 결정해라. 일주일 후 지훈이가 부인 미영 씨와 함께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미영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훈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아버지를 간섭꾼 취급한 것, 그리고 기존 직원들과 거래처들을 소홀히 한 것.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와 함께 경영하고 싶어요. 공동대표 형태로요. 조건이 있어. 기존 직원들을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대성그룹과 계약도 복구해라. 네, 하겠습니다. 한 달 후 김 부장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대성그룹과의 계약도 복구됐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새로운 조건을 협의했죠. 3개월 후 회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은이가 제 말을 경청하고 중요한 결정은 저와 상의해서 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생산 라인 도입하기 전에 기존 라인 효율성부터 개선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지.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개선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변화는 필요하지만 급격하게 하면 안 돼. 기반이 탄탄해야 발전할 수 있는 거야. 1년 후 저는 지훈이에게 다시 경영권을 넘겨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요. 지훈아, 이제 정말로 네가 회사를 이끌어라. 하지만 앞으로도 조언은 계속해주세요.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아버지의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 태연전자는 연매출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때 단호하게 행동해 주셔서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가셨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지금 저는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지훈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자도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 아이도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까요? 그건 아이가 자라서 결정할 일이야. 대를 잇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는 거야. 간섭하지 말았던 아들이 이제는 조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직원들의 신뢰, 거래처의 신뢰,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 지훈이는 그것을 깨달았고 저도 아들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40년간 일궈온 회사가 이제는 정말로 아들의 손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기반에는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 경영 철학의 차이, 그리고 권한에 대한 문제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간섭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계기로 더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때로는 단호함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든 가정에서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 새로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3년 후 지훈이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대형 투자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투자회사? 글로벌 펀드라는 곳인데 회사 가치를 1,500억 원으로 평가하고 지분 30%에 4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25세에 1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1,5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다니. 조건은 뭐야? 경영진 파견과 이사회 참여 권한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 내에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자고 하네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 기회이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지훈아, 넌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매력적이에요. 450억 원이 들어오면 사업 확장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직원들 처우도 대폭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40년간 쌓아온 회사 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에요. 지훈이가 많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새로운 것에 끌렸을 텐데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단 그 사람들을 만나보자. 일주일 후 글로벌 펀드의 대표 제임스 윌슨과 아시아 지역 총괄 박준영 상무가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님, 태연전자는 정말 인상적인 회사입니다. 40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것이 놀랍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태연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현대적인 경영 시스템이 필요해요. 박 상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ERP 시스템 도입, 글로벌 품질 인증 획득,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강화가 필요합니다.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기존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하되 저희가 파견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재무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훈이가 질문했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능력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유지하겠지만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직원들은 재교육이나 배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40년간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가족들과 상의해 봐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지훈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솔직한 생각을 말해봐라. 아버지, 사업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고요. 넌 뭘 원해? 지훈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온 이 회사가 좋아요.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우리만의 색깔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가치는 되찾기 어려워. 다음 날 우리는 글로벌 펀드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고맙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후 1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훈이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차세대 전자부품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개발한 부품이 삼성전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네, 아직 시제품 단계지만 성능이 기존 제품보다 30% 향상됐어요. 6개월 후 정말로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50억 원이었어요. 지훈아,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께서 40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해말 우리는 또 다른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혁신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지훈이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 아버지께서 40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장인 정신과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요. 4살 된 손자 민준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멋있었니? 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그런 민준이를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글로벌 펀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이런 순간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회사는 더 빨리 성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가족적인 분위기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1년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글로벌 펀드가 투자했던 다른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다행히 저희가 그 제안을 거절했네요. 그래, 돈만 쫓다가는 정작 중요한 걸 잃을 수 있어. 지금 태연전자는 연매출 500억 원을 넘어서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200명으로 늘어났고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훈이는 이제 정말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조합해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버지,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시도해 보려고 해요.
어디로? 베트남이요.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논의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말고. 네, 충분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진출하겠어요. 최근에는 제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매월 한 번씩 젊은 창업자들을 만나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 회장님, 사업을 하다 보면 가족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야. 그리고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해. 하지만 그 단호함은 사랑에서 나와야 해. 아들과 갈등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 아들이 간섭하지 마라 고 했을 때 정말 상처받았어.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지. 젊은 창업자들이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의 비결은 원칙을 지키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 원칙을 포기하면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돼. 어느 날 지훈이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태연전자 40년사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께서 회사를 키우신 과정을 정리한 책이에요. 우리 직원들과 후배 기업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만들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1975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업 초기의 어려움, 첫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 일했던 추억들, 그리고 지훈이와의 갈등과 화해까지. 지훈아, 고맙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책을 읽으며 지난 4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제 76번째 생일입니다. 지훈이가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 불 끄는 것 도와줄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랑 같이 불어보자. 이제 저는 더 이상 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제 의견을 구해요. 간섭하지 말았던 아들이 이제는 조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직원들의 신뢰, 거래처의 신뢰,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 지훈이는 그것을 깨달았고 저도 아들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40년간 일궈온 회사가 이제는 정말로 아들의 손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기반에는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 경영 철학의 차이, 그리고 권한에 대한 문제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간섭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계기로 더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때로는 단호함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든 가정에서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간섭하지 마라는 말을 들을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하고 진정한 지혜는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